안녕하세요.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 갖고 제가 틱톡 관련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그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홀딩스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룰게요. 쉽게 요거 홀딩스 관련돼서 좀 보자고요. 일단 소프트뱅크가 2016년에 31.4 빌리언의 영국으로부터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뭐 욕을 좀 먹었습니다. 영국인들한테. 근데 당시에 소프트뱅크는 자기네들이 딜한 것 중에 가장 크게 성사한 딜이었어요. 그리고 암이 뭘 하는 회사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디자인을 하는 회사예요. 디자인.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은 보통 제 영상을 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초보자들, 자, 제로 베이스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니까 혹시라도 이게 뭐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뭐냐? 이거는 연산과 제어를 하는 처리 장치, CPU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 IP, 지적재산권 로얄티를 먹고 삽니다. 홀딩스는 이 정도 뭐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자 보면은 이번 그 딜 자체가 이쪽 그 칩 반도체 업계에선 가장 큰 그 딜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걸 이제 40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이걸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40빌리언 하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 국방부로부터 따낸 그 제다이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요게 얼마짜리입니까? 요게 10빌리언이에요. 요게 근데 10년에 걸쳐서 10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빌리언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걸 대입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대충 상상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4년 전에 이 소프트뱅크가 홀딩스를 인수를 해갖고 프라이빗 컴퍼니로 갖고 왔어요. 다시 상장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막 미디어에 막 띄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인수를 한 이유가 이렇게 돼갖고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31.4빌리언, 그러니까 4년 전에 31.4빌리언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도 40빌리언이 2020년도에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4년 전에 31.4빌리언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 IoT가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IoT. 자, 2016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삼성전자에서도 뭐 IoT 막 얘기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IoT 관련주가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막 자꾸 막 매매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IoT를 엄청나게 뽐뿌지라고 하죠. 막 뽐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생각보다 이 IoT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냉장고에도 무슨 뭐 액정이 들어가고 이런 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좀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IoT가.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이 40빌리언에 이제 팔았으니까 마이너스 31.4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8.6빌리언을 4년 동안 번 거예요. 소프트뱅크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프트뱅크 투자자들은 좀 고무된 상태일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비싸게 산 거냐, 엔비디아가. 그거는 아직 우리가 평가하긴 일러요. 왜냐면은 보세요. 이때도 소프트뱅크가 31.4빌리언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 이거 너무 저기 큰 돈 들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래도 30%라는 차익을 남겼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40빌리언을 지금 투자했는데 너무 큰 돈 들인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단순하게는 평가할 수 있는데 장기 롱런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한테 뭐 발목 잡히는 딜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 엔비디아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냐, 요거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거를 인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걸 좀 지울게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그 데이터 센터 있죠? 데이터 센터의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 자, 이 데이터 센터 선두주자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GPU 쪽에는 거의 강자예요. 그쵸?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GPU. 우리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GPU. 근데 이제는 이제 ARM을 인수를 하면서 CPU도 이제 라인업이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제가 여기다 사용한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됐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가능해졌다고. 그래서 자기네들 엔비디아 얘네들 프로필에, 그렇죠? 프로파일에는 이제 GPU뿐만 아니고 이제 CPU도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인텔이 서버 시장을 확 지금 꽉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자, 서버 시장, 서버 인텔. 근데 여기에 AMD가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 서버 시장에. 그래서 인텔의 그 파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AMD를 또 이제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MD의 서버 비즈니스도 이제 경쟁 상대가 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핵심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마켓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어디냐? 5G하고 이제 모바일 쪽이니까, 그쵸? 요게 좀 커요. 5G하고 그 다음에 AI 마켓,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엔비디아가 그 AI 컴퓨팅 또는 뭐 게이밍, 그런 게임 그 산업 이쪽에 좀 강자였는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 모빌리티 쪽으로 자기네들 사업군을, 비즈니스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40빌리언이라는 금액의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당장 모릅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그분들 시각이기 때문에 뭐라고는 안 하지만은 저는 이거 평가를 지금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딱 놓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게 엔비디아한테 좋다고 100%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확신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 근데 40빌리언이 맞는 금액이냐? 40빌리언의 규모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거예요. 40빌리언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제다이 프로젝트 말씀드렸고, 그쵸? 요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런 컨셉으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뭐 뉴스나 뭐 유튜브 영상들이 쭉 많이 보실 텐데, 뭐 숫자 이런 거 갖고 뭐 서버 시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큰 그림에서 좀 다르게 좀 저는 접근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평가를 하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R18MS private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1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R,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regulatory예요. regulatory 뭐냐? 규제입니다. 규제. 그렇기 때문에 이 딜이 이렇게 우리는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자, 발표는 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표는 했지만 요거를 넘어서야 돼요. regulatory 규제. 그러면은 어떤 나라들이 여기에 지금 관여돼 있나? 첫 번째, 미국, 그쵸?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암홀딩스가 원래 오리진이 어디예요? UK죠, UK. 영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그래서 4개 국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4개 국가가 다 합의를 해야 돼요. 이 딜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다 사이닝을 해야 이 딜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딜이 완성이 될 확률은 현재 시장에서 보는 게 지금 50%를 보고 있어요. 50%.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이 딜이 성사될지 안 성사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50대 50이에요. 지금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18. 영어로 이제 할게요. 18. 자, 이거는 엔비디아 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엔비디아 측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대략 18개월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 regulatory signing,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딜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 반을 예상을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딱 그거 듣는 순간 아이고 했어요. 왜 아이고 했느냐? 자, uncertainty라는 단어가 딱 저는 떠올랐어요. 자,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시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uncertainty예요. 불확실성. 자, 이게 이제는 엔비디아 그 머리 위에 새로 생긴 거예요. uncertainty.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대해서 이거 인수한 건 참 좋은 건데 또 이런 게 생기니까 이건 또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엔비디아가 딱 됐을 때 와 호재다 악재다 그 얘기를 계속 안 했어요. 제 커뮤니티 그 게시판 잘 보세요. 제가 엔비디아 요거 인수 관련돼 갖고 와 이거는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uncertainty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M. 자, M은 뭐냐면은 그 멜러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하이 네트워킹 관련된 회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엔비디아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요거 사례를 보면은 2019년 3월에 요거 딜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언제 마무리가 됐느냐? 4월 27일 날 마무리가 됐어요. 1년하고 1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멜러녹스라는 회사 딜도 지금
1년 1개월이 걸렸는데 이 R이 관여되어 있는 이 딜이 얼마나 걸릴까? 자, 회사에서는 자, 1년하고 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기업이 뭘 발표할 때는요, 뭔가 조금이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5개월, 1년 5개월 얘기를 하는데, 저는 2년 이상도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2년 동안 이 uncertainty가 이 딜 관련돼 갖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슈도 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소프트뱅크가 그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그냥 상장 폐지를 할 생각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장된 현 상태를 그냥 없애겠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로 남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얘기는 시장이 자기네들 평가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내재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그냥 이제 소프트뱅크가 가장 지금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 그래서 알리바바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평가받고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거래가 딜 자체가 어떻게 성사가 된 거냐면은 여기에는 엘리어트라는 애들이 있어요. 엘리어트 애들이 소프트뱅크한테 야, 니네 빨리 뭐 좀 해라, 암 빨리 팔아라, 이거를 굉장히 엄청나게 압박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뭐 자사주 매입도 얘기하고 쭉 얘기하면서 이게 또 엔비디아하고 좀 가속이 붙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또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제 접근 방식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판단하시는 건데, 저는 이래요. 저는 뭐 무슨 숫자가 어떻고 무슨 서버가 몇 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장을 확보를 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최고의 주식이고 뭐 넥스트 아마존이다,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저는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허들이. 왜냐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하는 것만 봐도 지금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거든요. 영국, 오리진이 영국이에요. 영국.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그런데 또 이게 웃기는 게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잖아요. 그런데 암은요, 영국에 오리진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규제를 안 받는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애들은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웃기지 마. 미국 회사가 인수한 건데 우리 규제를 다 받지. 근데 국제법인가 어디에 보면은 이런 IP 관련돼서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관련돼서는 오리진 국가, 여기서 UK겠죠. UK의 규제에 뭐에 따른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싸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좀 이제 들여다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잘 보시면 무슨 제가 엔비디아 차트도 여기 없고, 그렇다고 엔비디아 재무제표를 여기다 꺼내 놓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숫자가 있다면은 뭐 40빌리언 빼기 31.4빌리언이면 뭐 8.6빌리언 벌었다, 이 정도 외에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갖고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또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엔비디아에 뛰어드신 주주분들도 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래도 뭐 엔비디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보실 것 같아서 좋게 좋게 저는 뭐 만들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제 영상 보시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졌던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틱톡 얘기까지 했으면은 엄청나게 길어졌을 거예요. 틱톡 이런 거 관련돼서는 좀 다른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